자, 의료혈과정 공법 첫 수업인데요. 의료혈과정 일단 건축법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국토개법 앞에부터 순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법 전반 틀 보는 건 다음 주에 개략적으로 보도록 하고, 오늘은 444페이지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은 국토개법이나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법처럼 전반 틀을 알아야 되거나 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런 게 없고,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외우는 것만 잘 하시면 점수는 쉽게 나온다. 그래서 건축법 7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 한 5문제 맞춘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빼고 기본적인 거 다 맞춰야 되는데 일단 전반 틀을 볼 건 따로 없고, 건축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보면, 그 총칙의 재정 목적을 보시면 건축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충 써 있어요. 재정 목적 보시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법을 정하려는 내용이 대지 기준을 정하겠다, 구조 기준, 설비 기준, 용도 이런 걸 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하는 이유가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이 돼야 되죠. 그리고 기능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건축물이면 전기나 가스나 또 이런 각종 설비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상 미관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위해서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이런 걸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대지에 관한 내용, 건축물 구조, 설비, 용도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건축법은 용어 문제가 해마다 2문제는 나오니까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네모 2번의 용어 외에도 2절에 적용 대상, 또 적용 대상에 관한 이 내용들이 다 용어 내용들이니까 일단 용어에 관한 사항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먼저 네모 2번에 나온 용어 중에 뒤에 다 중요한 용어들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몇 가지 체크를 하죠. 일단 대지 건축물 이런 거 다 뒤에 다시 나와요. 건축물 용도도 뒤에 나오고, 오른쪽에 건축 설비 밑에 보면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무슨 높이,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다, 2분의 1. 그래서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그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지하층이 되려면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 이 높이가 이 층 높이와 비교했을 때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으니까 최저나 최고가 아니라 무슨 높이,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무슨 높이죠? 층 높이, 반자 높이나 건물의 높이 이런 게 아니라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그래서 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 개념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2분의 1은 주택의 반지하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하. 주택의 반지하가 지하층에 해당돼요, 지상에 해당돼요? 지하에 해당되는 거죠. 지하로 만들려고 반을 이렇게 묻은 겁니다. 전체를 묻어버리면 새가 안 나가니까 반만 살짝 묻어서 창문 내가지고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진입하도록 하면 통풍도 되고 채광도 되고 일조 안 되는 거 없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좀 창문 열기가 좀 약간 그거 빼놓고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세를 주는데, 이렇게 반지하로 해서 지하층으로 만드는 이유가 지하층은 층수를 선정할 때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를 해요. 그러니까 한 층을 더 질 수 있는 거죠. 또 용적률을 선정함에 있어서 원래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로 선정하는데 이 연면적 여기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면적만큼은 더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은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지하층은 층수 선정할 때 뺀다, 용적률 선정할 때 연면적에서 뺀다.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고, 다음
거실 밑에 그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들을 말하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내력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보호, 지붕틀, 주계단인데 내력벽은 일반 칸막이 벽이 아니라 내력, 버티는 힘이 있는 벽. 그래서 콘크리트로 철근 넣어서 이렇게 만든 벽.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기둥 다 하시고 바닥도 다 하는 거고 보호는 기둥을 가로로 엮은 거를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둥은 세로로 된 거고 기둥과 같은 구조물이 가로로 연결된 거는 보. 그 다음에 지붕틀, 지붕의 틀. 지붕 만들려면 틀을 짜서 그 위에다가 스레트를 얹거나 뭐 기바를 얹거나 해서 지붕 만들게 되죠. 지붕의 틀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계단. 주로 사용하는 계단 이름입니다. 6개고 그냥 단순한 게니까 외워두시면 됩니다. 두 문제 따가지고 바닥이 있고 지붕틀, 그 다음에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그래서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오시면 돼요. 치마는 많은데 바지가 없어서 바지를 보내줬다 생각하면서 주요 구조부는 바지 보내주기.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이런 거 해당이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 이런 건 이제 단순 암기 문제고 그냥 그런 거 그냥 내요. 예제 한번 풀어보면 448페이지 작년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쉬운 것도 나와요? 작년에 이렇게 시험이 어려웠다고 다 느꼈는데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문제들 나오니까 이런 것만 잘 맞추면 다 붙는 겁니다. 주요구조부에 해당 안 되는 것 모두 그런 것. 지붕틀이나 주계단은 바지 보내주기 딱 걸리죠. 근데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은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들어간 안 되는 거 고르는 거니까 이거 찍을 때 잘 찍어야 돼요.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찍고. 응? 틀린 거 찾아라. 옳은 거 찍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시 앞으로 가서. 건축 대선 뒤에 다시 나오고,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대선 중축은 있어도 신축이나 개축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건축주, 이거는 뭐 시험에 넣을 게 아니고, 다음 넘어가서, 제조업자, 유통업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쭉 내려가면 중간쯤에 고층 건축물이 있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 있고, 초고층 설명 중에 준초고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여기 구별이 돼야 되는데, 초고층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쉽게 기억이 되는데, 초고층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50층, 200. 그러면 초고층의 50층은 5자만 알아도 설마 500층은 아니겠죠. 이거 50층 뻔하고 200m도 2자만 기억하면 설마 2000m는 아니겠죠. 200m. 50층 200m 52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52. 참외나 수박이 아니라 52. 52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찍어 먹어? 그래서 꼭 초고추장에다 찍어야 돼요. 또 고추장에다 잘못 찍으면 안 돼. 초고추장에다 찍어 먹었다 생각하시면서 초고층이 50층 200. 고층이면 층수가 줄겠죠. 50층이 줄면 반 줄면 25인데 법에는 뭐 25 이런 숫자 잘 안 써요.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쓰니까 25가 아니면 당연히 30이 되겠죠. 30층. 그 다음에 30층이니까 120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뒤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4m를 하나의 층으로 봐요. 그러니까 1층은 4m. 그러니까 30층이니까 4, 32, 12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초고층이 50층 200, 고층은 30층 120. 그다음에 준초고층은 따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고층이 가장 넓은 의미고 그 중에는 초고층이 있고 그 초고층 아닌 거는 나머지가 다 준초고층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층 중 초고층 아닌 것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죠. 다음 그 밑에 실내 건축 시험에 나온 바가 있어요. 실내 건축. 이건 뭐 외워야 찍는 게 아니고 실내 없는 거 찍으면 돼. 전에 다음은 실내 건축이 아닌 것. 벽, 천장, 바닥, 반자, 담장 찍으면 돼. 실내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아주 상식적인 그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그런 건 뭐 따로 외워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발코니는 시험에 내기는 집중 내기는 어렵고 발코니 개념은
베란다하고 발코니하고 테라스 이런 걸 이제 혼동을 하시니까 보면 그 아파트에 있는 건 발코니예요, 베란다예요. 아파트에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발코니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발코니. 그러니까 테라스는 그 1층에서만 있는 게 테라스. 그다음에 그 층이 이렇게 돼 있는데 1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람 좀 쐬려면 테라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람 쐬면 되죠. 근데 3층에서 생활하다가 창가 바람을 쐬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버리면 떨어지니까 그냥 나오면 안 되지. 그렇다고 1층까지 내려오려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완충 역할하는 부분 이걸 만들어요. 이렇게 내부, 외부의 완충 역할. 그 설명을 보면 건축물의 내부, 외부 연결에는 완충 공간, 전망이나 휴식 목적으로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만든 공간이 그게 발코니입니다. 그럼 베란다 뭐냐면 층간 면적 차이. 4층 면적이 이렇게 돼 있고 5층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층과 4층의 면적 차이가 생기면서 이 공간이 생기죠. 이런 거를 이제 베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란다는 이제 각 층별로 이 마당 역할하는 부분이 이제 베란다고, 이건 이제 발코니. 발코니를 이제 각각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발코니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거를 막아버리면 되는데 막으면 발코니가 아니죠. 여긴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건물의 발코니는 막으면 안 돼요. 그냥 난간이나 설치하고 떨어지지 않게끔 난간만 이렇게 설치하고 끝나는 건데, 주택은 좀 넓게 쓰고 자꾸 싶으니까 이걸 자꾸 막아가지고 쓴 거예요. 발코니를 막아서. 그래서 뭐 창고로 쓰든, 뭐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다 뭐 장판 깔아가지고 거실처럼 쓰거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단속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인정해줬어. 주택의 발코니 창문 달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달아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걸리적거려, 아내가. 그래서 이걸 자꾸 뜯어가지고 이게 발코니 확장해서 쓰죠. 그래서 그것 원래 다 불법이었어. 발코니 확장하면 안 되는데 그 확장해서 쓰다가 그건 뭐 어떻게 단속하기도 힘들고 집안에까지 드나들면서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다 지쳐가지고 이거 확장해서 쓸 수 있게끔 인정해줬어. 그게 건축법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때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원래 발코니는 완충 역할하는 거니까 침실 용도로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건데, 주택의 발코니는 이제 특별히 거실이나 침실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국가가 손을 들어버린 거야. 단속하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법에다 또 문장을 싹 넣어주니까 이제 분양할 때부터 이렇게 분양해버리잖아. 그래서 발코니 확장 다 해가지고 모델하우스 가보면 그냥 통으로 돼 있으면서 여기서 선만 걸어, 선.